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토요일. 잘 쉬고 계신가요? 지금, 그죠. 가장 큰 어떤 정치의 이슈는, 스위스에서, 중국하고 어떤 미국, 어떤 협상이죠. 어, 미국은 어떤, 그죠. 이 어떤 급함, 조급함, 어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중국보다 좀 더 급한 입장이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어떤 미국 대표로는 이제 스콧 베센트 어떤 그죠 이 어떤 가고 중국은 허리펑이라는 이 대표가 가서 회담을 하는데 실제 이래 보면 어떤 경제에 관한해서는 아마 그 정권을 다 갖고 있는 그 정도 인사. 그러니까 어떤 시진핑이 어떤 그죠 이 경제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자문을 듣는 어떤 그런 역할. 그래서 비중이 아주 좀 크다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에 어떤 뭔가를 일에 할 때요, 이 두 어떤 각자 입장에서 보는데 트럼프는 성향이 어때요? 이거 약간 그죠 이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협상을 해도 자기가 협상을 하고 거기서 밀당을 하면서 어떤 극적으로 뭔가를 도출해내고 한우를 받고 어떤 그런 걸 막 즐기는 편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뭐 기업의 오너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중국은 어때요? 그냥 왕이죠, 왕. 왕이 그죠 어떤 격이 떨어지게 무슨 어떤 그런 개념.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말을 맞추고 협상하고 다 해두면 최종적으로 결정 났다 하면 그걸 딱 보고를 보고 마음에 드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왕들끼리 만나서 그냥 악수하고 도장 찍고 사진 한번 찍고 내가 이룬 성과다, 이제 어떤 그런 스타일이죠. 그게 뭐 전통적인 어떤 동양 아니면 어떤 왕이 있었던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서양은 좀 안 그렇고 더구나 트럼프는 좀 별나죠.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금 뭔가 삐걱삐걱 돼요. 조율도 잘 안 되고 즉흥적이고. 보통 뭐 트럼프는 그죠 1기 때도 경험은 해보기는 해봤지만 2기 때인데도 더 적응이 안 돼요. 참 적응이 힘들어요. 미국 대통령인데, 그죠? 미국 대통령인데 갑자기 어떤 뭐 SNS에 막 주식 사라, 뭐 이런 말 한다는 자체도 좀 그죠? 좀 격이 많이 떨어진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너무 가벼운 느낌. 그건 뭐야? 약간 그런 거. 그리고 또 그죠? 이 파월한테도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파월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죠? 격이 떨어지죠. 무슨 뭐 어르고 달려고 했다, 야랐다가 뭐 양아치라 했다가 뭐 머저리 멍청이라고 했다가 너무 적극적이에요. 근데 파월은 뭐 그렇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어떤 시장을 그죠? 너무 자극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발작, 경기 이런 것도 많이 일으키고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죠? 가장 지금 핵심 중요한 것은 스위스에서 중국과의 협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나라뿐 정치뿐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어찌 보면 운명을 쥐고 있다. 약간 그런 경험도 그런 생각도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은 트럼프가 불을 질러 놓은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죠 바이든이 구축해 놓은 그때만 해도 그냥 선택이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선택해. 중국이 좋아, 미국이 좋아, 선택해. 물건을 팔아먹는데 중국 시장에서 팔아먹을 건지 미국에서 팔아먹을 건지 선택을 해. 뭐 어쨌거나 무언의 압박, 강요가 있었지만 일단 선택권을 줬어요. 선택권을 너희들이 하는 거야. 중국을 할지 미국을 할지 양다리는 없어. 어떤 그런 식이었어요. 적당히 합리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선택을 했어요. 물론 더 큰 미국 시장으로 갔죠. 그러면서 흘러왔고, 그리고 트럼프 위기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모든 걸 트럼프가 다 깨버렸어요. 동맹이란 이 틀을 다 깨버렸죠. 이 관세라는 무기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로. 말이 좋아, 그죠? 보편 관세 10% 그죠? 품목 관세 어쩌고저쩌고. 어느 날 갑자기 물건을 10% 가격을 턱 올려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뿐 아니고, 그죠? 모두 뭐 철강이다 뭐다 찍었어. 이거는 20%, 이거는 50%, 이거는 45%, 중국은 이거는 145%. 말장난. 경제를, 그죠? 경제를 갖고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말장난으로. 세상이 그렇게 쉬울까요? 경제라는 게 그리 쉬울까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망치고 있죠. 망쳐도 보통 망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걸 초토화시키는 이런 교란을,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전 세계가 인식을 해요. 왜? 결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인도, 베트남 이런 데서 적당히 역할을 배분해서 중국을 대신 해보자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차에, 그죠? 있는 차에 그 모든 걸 트럼프가 바꿔버렸어요. 아군, 적군 개념 자체를 막 뒤죽박죽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야, 중국보다 미국이 더 미워, 더 나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중국을 배척할 필요가 있어? 또 이래 가는 거죠. 중국이랑 미국이랑 너희들이 패권 다툼하는데 우리는 미국 편 들어줬는데 미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중국하고 예전처럼 다시 사이좋게 놀자 이래 가는 거죠. 어쨌거나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중국을 대신할 만한 공장은 없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거죠. 그죠? 이미 임금으로 따지면 중국이 절대 그죠? 낮은 수준 아니죠. 오히려 인도, 베트남이 훨씬 유리하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으로 막 넘어가고 어떤 그걸 운영을 하죠. 임금만 해도 우리하고 한 4배 차이가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100만원 줄 거 인도에서 25만원만 줘도 되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인구도 적고. 어쨌든 그런 역동적인 어떤 그런 동남아, 또 새로운 인도, 여기서 개척을 해서 중국을 대신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임금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그죠. 시설이죠, 시설. 중국이 갖고 있는 그 거대한 대량 생산 시설, 이것을 대처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불을 질러 준 거죠. 어쨌거나요, 미국이 중국하고 합의를 못 보면,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못 보면,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은, 그죠? 갈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은 예고된 거다.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는 뻔히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보이는데, 거기 금리 인하를 해서 불을 지핀다, 기름을 들이붓는다, 그런 행동 절대 안 하겠죠. 파월도 지금 보면 자기 이제는 내년 2월이 임기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생각해요. 미국을 망쳐버린 그죠? 연준 의장으로 기록될 것인지 아닌지 온갖 트럼프한테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지금까지는 나름 뚝심 있는 모습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관세가 중국과의 이 무역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 삐걱삐걱 한다 하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죠? 서로가 강대 강이거든요. 트럼프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집이 있으니까 끝까지 우위를 전말이 하고, 시진핑도 지금은 그죠? 만만찮죠. 시진핑도 지금 그 어떤 내부적으로 보면 그죠? 이 그 중국의 어떤 군수, 이제 군 인사들,
그쪽으로 보면 조금 뭔가 불안한 조짐이 막 보여요. 이게 시진핑의 어떤 편에 있는 군 장성급들이 계속 그죠? 계속 실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군 쪽에서 어떤 새로운 세력들이 압박을 점점 가해오는데, 시진핑도 여기에서 미국과 협상이 원활하지 않고 계속 중국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어찌 보면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자존심을 좀 내려두고 미국과 어떤 어느 정도 협상을 좀 진행을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만약 안 되고 강대강으로 또 부딪히고 끼해봐야, 그죠? 이 펜타닐을 뭐 잘 처리하자. 마약은 나쁜 거니까 미국에서 중국 보고 신경 써라. 중국도 뭐 그냥 마약은 나쁜 거니까 미국 부탁이 아니라도 우리도 충분히 인도주의 차원에서 펜타닐 그 성인을 보이게 노력은 할게. 이 정도로 그냥 서로 체면 세우고 끝내버린다 이러면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죠? 정시의 흐름, 어떤 경제 흐름이. 그 외에 펜타닐로 해서 웃으면서 어떤 만났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협상의 진전 카드가 정확하게 보여야 정시가 한호를 할 건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어찌 보면 폭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재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그만큼 좀 좋은 방향으로 타협적으로 가야 된다. 트럼프도 중국을 막 죽이려고 대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세 145%에서 왕창 낮춰서 한 40% 50%서 타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관세 40% 50%나 뭐 140%나 고놈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말장난, 그래서는 그죠? 어림도 없고 진짜 이 어떤 무역을 하겠다는 의지, 그걸 확실하게 보여야죠. 너무 일방적으로 그래 어떤 몰아세우는 거, 주장하는 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미국, 중국이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나느냐, 그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뭐 국내 어떤 정치 이런 거는 계속 그죠? 뭐 그런 거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정치 테마. 그냥 쓰레기다. 그냥 지금 우리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실망스러워요. 이거 가면 가서 태보. 그죠? 그거는 기관 역할을 똑바로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결국 그 운영한 주체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뭐 어떤 유튜브나 정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생기면서 걔네들이 그냥 꿀 빨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팔고 해야 그 수수료 챙겨 먹고, 공매도 열심히 열어가지고 그 수수료 챙겨 먹고, 신용 반대매매 터지든지 말든지, 그죠? 계속 뭐 그냥 수수료 챙겨 먹기에 바쁘고, 딱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 정시도 계속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쓰레기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치 테마. 그게 뭐죠? 공통점이 무조건 초소형주, 주식수가 아주 작은 초소형주, 그런 걸로 먼저 매집해서 이거 누구 관련주다 그냥 불 지르는 거예요. 띄우는 거예요. 찌라시 열심히. 그럼 개인들은 그게 무슨 정보인 양 막 달려드는 거죠. 결국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상 최고가에 추격 매수해서 물려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누군가는 떼돈 벌고, 그죠? 뭐 한덕수 테마 해가지고 시공테크 급등하니까 누군가는 주식 왕창 딱 팔아가 뭐 125억 차익을 챙겼다 뉴스 나오고 그러죠. 어떤 회사는 대주주들이 주식 다 팔아 치워버리고, 그건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해요. 그냥 그런 거는 그 불나방들 주식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또 결국은 그죠? 이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코로나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사고팔고 해서 하루하루 수익을 내야 되니까 수급이 붙는 것이 달라붙고, 또 그런 쪽에 달라붙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임과 또 수준이 떨어지는 동학개미들, 코로나 시절에 유입된 동학개미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돈 낳고 돈 먹기. 그런 거는 그죠? 절대 쳐다도 보지 말았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정치 테마로 연루됐어.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먹고 당분간은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된댔죠. 최소한 6월 3일까지는 이런 코스닥 소형주들 이런 것들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걸 가치도 없으니까. 그죠? 어제는 새벽 3시 15분인가? 그죠? 한덕수 전 총리 국민의힘당에 입당했다더라고. 새벽 3시에 입당. 그런 것도 또 살다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물론 저는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을 후보에서 탈퇴시키는 과정도 보면 웃기고, 어쨌거나 그건 정치 이야기고. 그러면 누군가는 김문수 테마다 한덕수 테마다 이래 해놨어요. 그러면 월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한덕수 테마 급등하나요? 김문수 테마 폭락하나요?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아요? 모르죠, 결과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쓰레기 같은 이런 테마는 그거는 주식돈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로또를 사나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드리죠. 개인적으로는요, 이래 생각하는 거, 앞전에 그죠, 한덕수 총리로 있을 때 상법, 그죠, 상법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그거 무산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거기다가 엎어서 더 강력한 상법 추진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한 표를 보내고 싶어요.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시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해요. 그죠? 제가 어떤 기업을 그동안 주식을 쭉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근데 조금 중대형주 이쪽으로 손을 안 대는 이유가 기업 분할 때문에, 기업 분할. 딱 뒤통수 때리는 그 기업 분할. 이 나라 재벌가의 이 썩어 빠진 사고방식. 내 거다, 내 회사다. 내 회사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한심한 작태 때문에 잘 안 봤어요. 지금 그죠? LG화학 어떻게 돼가 있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죠? LG화학 그죠? 거기에서 LG에너지솔루션 분리되면서 분할 상장시키고 그러면서 그냥 만장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아예 안 봐야겠다. 쳐다도 안 봐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죠. 최근에도 보면 조금 코스닥 종목도 그렇고 기업 분할 그릇만 되면 그냥 쳐박아 버리죠. 근데 그만큼 좀 안 좋아요. 기업 분할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을 보면 그냥 주주들에 대한 사기예요, 사기. 나는 이 종목의 모든 것을 가치를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내 허락도 없이 지 맘대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문화, 그리고 비상장 기업 하나 만들었어요. 이익을 전부 뽑아가지고, 그죠? 지금 가족들끼리 해쳐 드시는 그런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때려잡겠다 하는 게 상법 개정이잖아요. 싫으면 상장 폐지해. 그러면 되잖아요. 권리는 다 누리고 책임 의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도둑놈 신법.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뜯어 고치고 바로 잡는 게 상법 개정이거든요. 그게 앞으로 똑바로 가는 길, 우리보다 먼저 일본이 시행을 한 것이고, 굳이 이재명 어떤 후보가 어떤 새로운 걸 탁 개발한 게 아니고 일본이 먼저 해서 성공한 것을 그냥 벤치마킹해서 거기다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 약간 그런 취지. 근데 그거를 저 PBR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 그죠 때려잡겠다는 뜻은 또 아니죠.
이 회사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상속세 관련해서 조금 더 루즈하게 만들어주고 굳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 가격을 못 오르게 꾹꾹 누르고 그렇게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겠다 이런 취지. 하면 일반 주주도 좋고 기업 오너 일가도 좋고 그죠? 그런 식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름대로 거기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요 이 정책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정책은 하나도 없고 전부 그저 쓰레기 같은 정치 테마만 난무하죠. 무슨 본관이 갔네, 무슨 대학을 같이 나왔네요, 고등학교 때 막 몇 해 졸업생이네. 그 말도 안 되는 그 쓰레기 같은 정치 테마만 난무하고 썩은 데만 진동하는 이 시장에 간만에 정책 대결, 그죠? 정책이란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법 개정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법 개정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종목에 그냥 배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세상에 100%라는 건 없어요. 항상 변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만일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은 저 PBR 종목의 배당을 한 7%선 기준으로 잡고 이래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저변가 되어 있고 연말쯤 되면 배당 7%면 충분히 매력이 있거든요. 지금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2.5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배당 한 7%면 어차피 가만히 둬도 연말 되면 돈이 몰려와요.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래 보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봐요. 제가 1분기, 1, 4분기 실적 쭉 보면서 작년 연말 결산 실적 보면서 전부 지금 가능하면 코스닥 다 피하고 있죠. 코스닥 중소기업 말도 못해요. 무지 어려워요. 와 이래가지고 이거 버티낼까? 와 이러다가 자본 잠식 잘못하면 이 유상증자 폭탄 맞겠는데 엄청난 위협을 느껴요. 위험을. 그래서 와 적어도 당분간은 이거 피해야 되겠다. 재무구조가 조금만 부실해도 피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위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죠 무조건 돈 많은 회사, 안정적인 회사, 그죠? 진짜 불황이 겹쳐도 1, 2년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회사들만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행히 뭐 또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곤란한 종목군들이 또 상법 개정하고 또 맞물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많이 어려워요. 이번에 어쨌든 대선이 누가 되든 대선을 통과하고 나면 뭐 새롭게 또 어떤 추경 예산 이런 쪽으로 뭐 편성이 될 것이고 보통 보면 그죠 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뭐 뉴딜 정책 하듯이 추경 예산을 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조기 집행 이런 걸 막 하죠. 흔히 그죠 경제를 살리려면 노가다 경기가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또 어떤 SOC 관련 어떤 인프라 구성 이런 쪽으로 확 또 토목사업, 인프라 구축 이런 쪽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쪽도 이제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고 근데 중소형 뭐 회사는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메이저급 큰 회사들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압축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갈 거고 6월 3일까지는 시장은 여전히 쓰레기 정치 테마를 막 찾아서 걔네들끼리 폭탄 돌리기 하겠죠. 그런 것들은 무조건 무시. 그리고 그 누군가가 쓰레기 정치 테마에 가기 위해서 멀쩡한 주식을 똥값에 다 버리고 몰려간 그 덕에 지금 막 좋은 종목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야금야금 사 모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어쨌거나 이제는 그죠, 금리 인하 시기에 금리 인하, 그게 뭐 6월달 하든 7월달 하든 어떻게 하든 결국은 금리 인하 기조로 계속 흘러간다. 큰 흐름은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어떤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결국 많은 돈들은 고금리 시절에 어떤 그런 돈들이 결국은 빠져나와서 새로운 고금리를 향해서 투자 상품을 찾아서 이동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증시에서 가장 좋은 게 고배당주, 그죠? 배당을 많이 주고, 배당은 많이 주는데 코스닥이 아주 쪼매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야. 사고 싶어도 많고 살 수도 없어. 물량도 없어. 내가 집행해야 될 돈이 한 100억인데 1억만 사도 상한가 가버리는데 그걸 뭔 순수로 사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 배당을 쫓아다니는 이런 큰 돈들은 어느 정도 시가총액도 있는 종목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종목들이 코스닥 소형주보다 더 탄력이 좋은 시기도 와요. 근데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기조가 이런 한번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 이게 몇 년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죠, 우리 밴드도 그런 분 계시고, 이제 이 사회에서 은퇴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앞으로 그죠, 국민연금도 뭐 이제 65세에 준해, 68세 준해, 70세를 연장하네, 계속 말이 많죠. 그럼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기간 동안, 물론 국민연금 받는다고 돈이 충분한 건 아니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내가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뭔가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시기가 딱 좋아요. 지금 고배당주 한 7% 뭐 1회 이상 주는 안정적인 회사들이 바닥에 널려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종목은 편입을 해서 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매년 연금 받듯이 배당주로 홀딩해도 전혀 무리 없다. 물론 영원한 건 없죠. 이 회사가 점점 기조가 나빠지고 실적이 나빠지고 안 좋게 흘러간다 싶으면 팔아야죠. 그렇지 않고 회사가 계속 유지가 되면 충분히 그죠, 배팅한 것을 계속 홀딩해서 들고 가도 된다. 대표적인 게 그죠, 현대차, 우선주 이런 거는 굳이 팔 필요 없어요. 그냥 배당 한번 받아보세요. 매 분기별로 배당도 받아보고 새로운 경험이란 걸 해보세요. 이런 게 정석 투자구나. 아, 주식이란 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래 하구나. 작년 연말 그죠, 막 우리가 갖고 있고 올 이제 뭐 3월달 4월달 되니까 배당이 막 들어오죠. 그 배당을 다 모아도 생각보다 그죠, 짭짤하죠. 생각지도 않은 돈이 막 들어와요. 그 돈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때요? 똑같은, 그게 배당 투자거든요. 실질 차익도 없고 배당금도 없고 하려면 좋은 가격에 사야 돼요. 근데 지금 좋은 가격에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사야 된다. 지금이 어찌 보면 정치 테마에 미쳐서 막 그걸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을 이때가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찬스다 생각을 하면 돼요. 개인들은요, 오늘 내가 매수하면 내일 올라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투자를 못해요. 투자란 건요, 부동산처럼 길게 멀리 봐야 돼요. 오늘 딱 사놓고 아침에 사놓고 오후에 보고 그 자리네, 아이고 재미없어. 다음날 되면 아이고 오르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아이고 이거 못 들고 있겠다. 그래도 들고 있어봐라, 새로운 경험이다. 한 4월 되면 실수로 잘못 알고 팔았다. 실수로 팔았다. 그래서 현금이 생겼다. 뭐 살까요? 정보를 들었는데 이 종목이 청주 한시인데 어때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 증시 잘못된 주식 문화거든요. 그거는 도박이에요, 도박. 주식 투자가 아니고 주식 투자를, 이 투자를 빌미로 한 도박판. 누군가가 깔아놓은 사기, 함정이라는 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뭐 봐오고, 어쨌거나 지금은요, 이 중국하고 어떤 미국의 이 협상, 이것을 결과를 봐야 또 뭔가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또 뭐 그런 쪽만 보고, 또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쭉 찾아보고, 지금 어떤 그런 식으로 오늘 또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질문, 그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산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은 그죠? 비싸요, 다. 대부분 다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거를, 물론 방산주가 좋죠. 좋으니까 비싸죠. 그렇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어찌 보면 지금이 실적이 가장 좋은 피크치예요. 앞으로는 좋기는 좋대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죠? 사상 최고가에 그걸 추격을 해서 잡아서 더 높은 가격에 팔아먹겠다. 그건 안 좋은 생각 같아요. 항상 그죠? 주식은 먼저 내가 예상을 하고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 열강하면 파는 거지. 지금 모두가 열강하는데 사러 들어가겠다. 그건 바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주식은 뭐죠? 공부를 해서 남들이 모를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왜? 그때가 제일 쌀 때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딱 한계가 반나절.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단타. 그거는요, 증권사가 만들어낸 그냥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뭐 기법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도 선 꺼놓고 샀다 팔았다. 결국은 증권사 직원들 성과금 열심히 만들어준 택밖에 안 된다. 굳이 방산주를 사고 싶다 하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의 이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은 그 드론 전쟁, 그죠? 막 펼치죠. 드론이 접근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또 드론이 공격해 오니까 그 드론을 잡는 안티 드론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전쟁을 막 펼치고요. 근데 그 모든 걸 보면서 결국 뭐냐? 스텔스 기능이라는 거. 이 부분도,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 그죠? 이제 레이더에 안 잡히는 미국, 그죠? F-35 이런 것들, 탁탁탁 각이 져서 날렵하게 엄청 비싸죠. 이런 비행기도 스텔스 비행기, 스텔스 기능. 이런 게 영화에서나 나오는 최첨단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스텔스 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좀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예, 일단은 뭐 중국, 미국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편히 주무세요.